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체 유관구조 실습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제가 맡은 부위는 다리입니다. 로어 익스트리미티. 로어 익스트리미티는 한자어로 하지라고 하고 우리말로 다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뼈인 다리뼈에 대하여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휴먼 스켈레톤, 인체 골격은 크게 두 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황색 계열로 표시된 몸의 중심축을 이루는 몸통뼈대 엑시알 스켈레톤과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한 팔다리뼈를 이루고 있는 팔다리뼈 어펜디큘라 스켈레톤으로 구분합니다. 몸통뼈대 엑시알 스켈레톤은 머리뼈와 몸통뼈로 구성됩니다. 머리뼈는 머리뼈 스컬 22개와 목불뼈 하이오이드본 1개와 귓속뼈 오디터리 오시클 양쪽 귀에 들어있는 각각 3개의 뼈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뼈 트렁크의 뼈는 척추뼈 버티브랄 컬럼을 형성하고 있는 26개의 뼈와 양쪽 12개씩 24개 갈비뼈 립과 그리고 가슴의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복장뼈 스터넘 1개가 있죠. 그리고 팔다리뼈는 당연히 팔뼈와 다리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뼈는 팔을 몸통에 붙이고 있는 팔이음뼈 숄더 거들이라고 하죠. 숄더 거들을 이루고 있는 뼈 각각 2개씩 총 4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팔이라고 하는 부분의 뼈 30개씩 60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리뼈는 몸통의 다리뼈를 이어주고 있는 펠빅 거들의 뼈가 있죠. 각각 하나씩 해서 2개가 있고요. 자유다리뼈 팔과 마찬가지로 양쪽에 30개씩 총 6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엑시알 스켈레톤 총 80개와 어펜디큘라 스켈레톤 126개. 따라서 우리 몸의 뼈는 모두 206개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몸의 뼈는 엑시알 스켈레톤을 형성하는 80개의 뼈와 그리고 126개로 구성되는 팔다리뼈 어펜디큘라 스켈레톤으로 구성됩니다. 이 시간에는 팔다리뼈 중에서도 다리뼈, 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뼈들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다리뼈는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뼈인 다리 이음뼈, 펠빅 거들인 힙본이 양쪽에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다리뼈, 프리로어 익스트리미티의 뼈들이 30개씩 모두 60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리뼈는 모두 62개입니다. 한쪽당 31개인 셈입니다. 다리뼈를 보기 전에 먼저 다리의 부위별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로어 익스트리미티 또는 로어 림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레그라고 해도 됩니다. 물론 레그는 무릎과 발목 관절 사이인 종아리, 하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냥 다리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리를 구성하는 부위별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thigh는 넓적다리, 대퇴부입니다.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사이를 말합니다. leg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종아리 또는 하태, 하퇴부입니다. 무릎관절과 발목관절 사이를 말합니다. knee는 무릎 또는 슬부라고 표현합니다. 무릎관절이 있는 부위를 말합니다. 무릎관절의 뒷부위를 밤리티알 포사, 오금 또는 스라부라고 합니다. foot, 발, 족부는 발목관절 이하 부위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총론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글루테알 리전, 볼기, 둔부가 다리의 구성 요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버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해부학 자세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본다면 글루테알 리전이 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로어 익스트리미티, 다리는 글루테알 리전과 thigh, knee, 밤리티알 포사, leg, foo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리를 구성하는 뼈들을 봐볼까요?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해부학에서
다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다리인 것입니다. 다리 부위에서 설명하겠지만 앞 부위에서는 붉은색 선으로 표시한 삿고랑 인구이널 그루브가 배와 다리의 경계가 되고, 뒷부분에서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엉덩뼈의 일리악 크레스트가 등과 다리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리와 배 부분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리를 구성하는 뼈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 있지만 다리를 구성하는 뼈의 이름만 우선 알아볼까요? 힙본, 피머, 파텔라, 티비아, 피뷸라, 타살본스, 메타타살본스, 펠렌지스,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제 하나씩 확대해서 볼까요? 힙본, 볼기뼈의 앞면과 뒷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힙본은 버티브랄 컬럼의 아랫부인 세이크럼과 각식스와 함께 펠비스, 골반을 이루는 중요한 뼈이고, 자유다리뼈를 몸통에 붙여주는 펠빅 거들이기도 합니다. 피머입니다. 우리말로는 넙다리뼈라고 하고 예전에 한자적 표현으로는 대퇴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과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파텔러, 무릎뼈입니다. 한자적 표현으로는 슬개골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무릎뼈라고 하면 됩니다. 무릎뼈, 파텔라입니다. 종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뼈 중 미디얼 쪽에 있는, 즉 안쪽에 있는 더 굵은 뼈가 티비아, 정강뼈이고, 레터럴 쪽, 즉 가쪽에 있는 뼈가 피뷸라, 종아리뼈입니다. 발목을 형성하는 7개의 뼈를 총칭하여 타살본, 발목뼈라고 합니다. 발등을 형성하는 5개의 뼈를 메타타살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발허리뼈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뼈인 펠린지스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표현할 때는 펠링스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로어 익스트리미티를 형성하는 뼈를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다리를 몸통과 이어주는 뼈인 펠빅 거드를 이루는 뼈인 다리 이음뼈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프리 로어 익스트리미티의 뼈인 자유다리뼈로 구성됩니다. 펠빅 거드를 이루는 뼈는 힙본입니다. 이 뼈는 세이크럼과 각식스와 함께 펠비스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다리뼈를 몸통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뼈입니다. 힙본을 우리말로 볼기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다리뼈를 형성하고 있는 뼈는 앞서 본 대로 피머, 넙다리뼈, 파텔러, 무릎뼈, 티비아, 정강뼈, 피뷸라, 종아리뼈, 7개 타살본, 발목뼈와 5개 메타타살본, 발허리뼈, 그리고 14개 펠린지스, 발가락뼈입니다. 이제 다리를 구성하는 뼈를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힙본, 우리말로는 볼기뼈라고 했습니다. 구용어인 한자어로는 관골이라고 합니다. 힙본은 분류상 이레귤라본, 불규칙 뼈에 속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 각 부위의 명칭들도 많아 보입니다. 힙본은 세 부위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발생 과정에서 세 부위에서 발생해서 하나의 힙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힙본은 바깥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힙본의 가쪽 가운데 부위는 움푹 패여 있는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에스테빌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절구, 구용어로는 관골구라고 합니다. 피머의 헤드와 관절을 이루어서 힙 조인트, 엉덩 관절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에스테빌럼을 중심으로 가상선을 그으면 힙본은 세 부위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을 각각 일리엄, 이스키엄, 퓨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키엄과 퓨비스가 만들어내는 이 구멍을
obturator foramen이라고 합니다. 힙본을 안쪽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안쪽에서는 에스타빌럼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가상선을 그어서 힙본을 세 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을 각각 일리엄, 이스키엄, 퓨비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부위는 심피지얼 서피스, 두덩결합면이라고 하는데요. 양쪽 힙본이 이 앞쪽에서 부착해서 두덩결합, 심피시스 퓨비스 또는 퓨빅 심피시스를 이루는 심피지얼 서피스입니다. 우선 명칭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위는 세이크럼과 관절을 이루는 아티큘러 서피스, 관절면이 있는데요. 마치 귀처럼 생겼다 해서 어리큘러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당연히 obturator foramen이 보입니다. 발생 중인 힙본에서 보면 발생하고 있는 세 부위인 일리엄, 이스키엄, 퓨비스가 구별되어 보입니다. 발생과 성장이 다 끝나면 이 세 뼈는 하나의 뼈인 힙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위가 엉덩관절이 될 에스타빌럼 부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힙본은 발생 과정에서 세 종류의 뼈로부터 발생해서 이 세 뼈가 성장하면서 하나의 뼈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리엄, 이스키엄, 퓨비스를 해부학적으로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성인을 기준으로 힙본은 하나의 뼈이고 따라서 두 개의 힙본이 양쪽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두 개의 힙본은 척추뼈인 세이크럼과 각시스와 함께 하나의 펠비스의 기본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유다리뼈를 몸통에 연결해주는 펠빅 거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양쪽 힙본은 세이크럼에 연결이 되어서 다리뼈를 몸통에 붙여주는 펠빅 거들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이크럼과 각시스와 함께 보니 펠비스를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힙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앞서 보았던 힙본의 바깥 모습입니다. 가상선을 그어 세 종류의 뼈로 구분을 하고서 먼저 일리엄을 봐볼까요? 일리엄은 크게 두 부위로 구성됩니다. 에스타빌럼을 포함하고 있는 바디 부분과 에일러 부분으로 나눕니다. 안쪽에서 봐볼까요? 힙본을 안쪽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리엄은 크게 두 부위인 바디 부분과 에일러 부분으로 나눕니다. 다시 바깥쪽 그림을 봐볼까요? 일리엄의 에일러의 바깥 모습입니다. 이쪽이 앞쪽입니다. 먼저 일리엄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뼈의 구조물의 명칭들을 봐볼까요? 두드러진 구조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무엇인가 부착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런 두드러진 부위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부착하게 됩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앞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를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 아래쪽에 Anterior Inferior Iliac Spine, AIIS라고 부릅니다. 뒤쪽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를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PSIS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직접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Posterior Inferior Iliac Spine, PIIS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선 네 군데에 튀어나온 부위가 일리엄의 에일라의 앞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ASIS와 PSIS를 잇는 일리엄의 위쪽 선상 구조물, 그러니까 일리엄의 에일라의 위쪽 보더를 일리악 크레스트라고 합니다. 일리악 크레스트는 여러분들의 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질 수 있죠. 허리띠가 걸리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리악 크레스트를 따라 앞쪽으로 쭉 오면 딱 꺾이면서 튀어나온 뼈 부위가 있는데 그것이 앞서 배운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입니다. 누구나 만져질 수 있습니다. 몸이 비만해도 만져집니다. 일리악 크레스트의 ASIS에서 뒤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5, 6cm 되는 정도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를 tubercle of iliac crest라고 합니다. 일리악 크레스트에 있는 튜버클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뒤쪽으로 쭉 가면 일리악 크레스트가 끝나는 PSIS가 있습니다. PSIS는 그 부위를 정확하게 알거나 혹은 확실하게 확인한 적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처음 뼈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리엄의 에일러의 바깥면을 자세히 보면 선상 구조물들이 보입니다. 이 선상 구조물들을 글루테알 라인, 볼기근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라인을 anterior gluteal line이라고 부르고 이 라인은 posterior gluteal line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inferior gluteal line이라고 부릅니다. 일리엄의 에일러의 안쪽 면을 봐볼까요? 이 위쪽 라인을 일리악 크레스트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이고 또 이 부분이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PSIS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세요. 상당히 거칠고 넓은 부위이죠. 이 부위를 iliac tuberosity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일리악 크레스트의 튜버클과 다른 구조물입니다. 투베러시티와 튜버클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리엄의 에일러의 안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위를 일리악 포사라고 합니다. 힙본의 바깥쪽과 안쪽 그림에서 일리악 크레스트를 자세히 보면 일리악 크레스트는 가는 선상 구조물이 아니라 두께가 있는 구조물이어서 바깥쪽 라인을 external lip of iliac crest라고 부르고 안쪽 라인을 internal lip of iliac crest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중간 부위를 intermediate line of iliac crest라고 할 수 있겠죠. 즉, iliac crest는 external lip, internal lip, intermediate line으로 구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힙본의 바깥 모습입니다. 가상선을 그어 세 종류의 뼈로 구분을 하고서 먼저 일리엄을 보았고요. 이제는 이스키엄을 봐볼까요? 일리엄과 마찬가지로 이스키엄에서도 크게 두 부위로 구성됩니다. 에스터빌럼을 포함하고 있는 바디 부분과 나머지 넓은 부위인 레이머스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위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제는 이스키엄에서 보이는 특별한 구조물들의 명칭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조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조물은 여러분들이 현재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의자 바닥에 닿는 부분입니다. 손을 엉덩이 밑으로 넣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만져지는 구조물입니다. 이를 이스키얼 튜버러시티라고 부릅니다. 이제 튜버클, 튜버러시티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뼈쪽 튀어나온 구조물은 이스키얼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이스키엄에 있는 튀어나온 구조물이니 당연히 이름을 그렇게 붙였겠죠.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 그 위아래로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형성되는데 그림에서 위쪽에 있는 큰 부위를 Greater Sciatic Notch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작은 오목을 Lesser Sciatic Notch라고 합니다. 이런 오목들은 주변에 붙어있는 구조물에 의해서 나중에 구멍을 형성하게 되어서 혈관이나 신경과 같은 구조물들이 통과하게 해줍니다. 나중에 다리와 골반 강의에서 상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뼈에서의 이런 구조물의 명칭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쪽에서 본 모습에서도 이스키얼 스파인과 인접해서 바로 오목하게 있는 그레이터 사이아틱 노치와 레서 사이아틱 노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터 사이아틱 노치는 이스키얼 스파인과 PIIS 사이에 있는 오목한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레서 사이아틱 노치는 이스키얼 스파인과 이스키얼 튜베로시티 사이에 있는 오목한 부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유심히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보니 펠비스 그림입니다. 힙본의 세 부위 중 퓨비스는 펠비스의 앞쪽에 위치하는 부위입니다. 앞서 보았던 힙본의 바깥 모습입니다. 가상선을 그어 세 중의 뼈로 구분을 하면 이 부위가 퓨비스입니다. 전체적으로 힙본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퓨비스 중에서 이 부분이 퓨비스의 바디이고 이 부분이 레이머스입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힙본을 이루는 뼈의 경계는 따로 없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하나의 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쪽의 모습에서도 퓨비스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퓨비스의 바디이고 나머지 부분은 레이머스입니다. 그런데 레이머스도 이 일리엄 쪽으로 뻗은 이 부분은 퓨비스의 슈페리어 레이머스라고 하고요. 이스키엄 쪽으로 뻗은 이 부분은 인피리어 레이머스라고 합니다. 이 인피리어 레이머스는 당연히 이스키엄의 레이머스와 연속하게 되죠. 이 두 레이머스, 즉 퓨비스의 인피리어 레이머스와 이스키엄의 레이머스를 합쳐서 이스키오 퓨빅 레이머스라고 부릅니다. 퓨비스의 주요 구조물을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두 힙본이 앞쪽에서 만나는 관절면인 심피지얼 서피스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일리엄 쪽으로 향하는 팩틴 퓨비스라는 선상 구조물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구조물들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 큰 구조물의 명칭만 알아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페리니엄과 펠비스 수업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 힙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잠깐 보죠. 먼저 왼쪽의 A 그림을 보세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배, 앱도먼이 되고 그 아래 부분이 골반, 펠비스가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B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그림 A의 점선과 같은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일리엄의 에일러의 부분은 골반이 아닌 배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펠빅 거들의 힙본은 세 부위인 일리엄과 이스키엄 그리고 퓨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이들은 각각 부위별로 일리엄은 바디와 에일러로 이스키엄과 퓨비스는 바디와 레이머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출되어서 눈에 띄는 해부학적 구조물의 이름들도 알아보았습니다. 불규칙뼈인 힙본은 전체적으로 불규칙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힙본을 전체적으로 봐볼까요? 피머, 넓적다리가 붙는 보니 펠비스를 보여줍니다. 왼쪽 그림은 앞 위쪽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오른쪽 부위는 같은 부위의 방사선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배와 골반의 구분이 되는 높이가 바로 여기인데요. 이를 펠빅 인렛이라고 합니다. 배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출입구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앞쪽으로는 퓨비스의 레이무스와 옆쪽으로는 이스키엄의 레이무스 그리고 뒤쪽에서는 칵시스의 끝과 연결되는 이 가상선을 펠빅 아웃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골반은 펠빅 인렛과 펠빅 아웃렛 사이의 기둥 모양의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극단적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이 그림에서 펠빅 인렛과 펠빅 아웃렛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공간이 펠빅 캐버티, 골반 안, 골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골반 부분에서 다시 상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뼈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힙본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머, 넓다리뼈, 대퇴골은 다리의 넓적다리, 대퇴부를 형성하는 뼈입니다. 형용사적 표현으로는 femoral 입니다.
순서대로 피머를 가쪽에서, 앞쪽에서, 뒤쪽에서 각각 본 모습입니다. 피머는 크게 세 부위로 나눕니다. 첫째, 중심부의 메인 포션인데요. 전체 피머의 몸통이라고 해서 바디 또는 샤프트라고 표현합니다. 바디의 위쪽, 즉 슈페리어 프락시말 쪽에 있는 그 부위를 upper extremity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inferior, 디살 쪽에 있는 부위를 lower extremity라고 합니다. 그런데 upper extremity를 proximal en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lower extremity를 distal en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머는 메인 포션인 바디와 위아래의 upper extremity와 lower extremity로 구분합니다. 이제 upper extremity, proximal end부터 보죠. 피머의 upper extremity는 proximal 쪽에 있는 부위입니다. upper extremity에 이렇게 둥그럽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헤드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head of femur 혹은 femoral head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말 표현으로는 넙다리뼈 머리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디 부분에서 헤드 쪽으로 뻗은 부분을 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neck of femur 혹은 femoral leg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넙다리뼈 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상당히 큰 돌기가 있는데요. 이를 greater trochanter, 큰 돌기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greater trochanter, 큰 돌기가 보입니다. 또 femoral leg 아래쪽으로 이런 돌기가 보이는데요. 이를 lesser trochanter, 작은 돌기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emoral head는 힙 조인트와 관절을 이루기 때문에 관절면이 매우 매끈하게 보입니다. 그 한가운데 작은 오목이 있는데요. 이를 포베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fovea of head of femur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아니면 fovea of femoral head라고 하든지 말이죠. 예전에는 fovea capitis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처럼 앞에서 보면 greater trochanter와 lesser trochanter 사이에 선상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이를 intertrochanteric line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돌기 사이선입니다. 여기에는 조인트 캡슐을 보강해주는 리가멘트, 인대가 붙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구조와 명칭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두드러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quadrate tubercle, 네모근 결절이라고 합니다. 피머의 upper extremity의 뒷면을 봐볼까요? 앞서 배운 것처럼 femoral head와 neck, 그리고 greater trochanter와 lesser trochanter가 보입니다. 그런데 greater trochanter와 lesser trochanter 사이에 있는 선상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이를 intertrochanteric crest, 돌기 사이 능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피머를 앞쪽에서 봤을 때 greater trochanter와 lesser trochanter 사이에 있는 선상 구조물인 intertrochanteric line, 돌기 사이선이 있었죠. 이 두 구조물의 위치와 명칭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intertrochanteric line, 뒤에서 봤을 때는 intertrochanteric crest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뼈를 보면 왜 라인과 크레스트로 구분하는지 알 것입니다. 가느다란 선상 구조물과 그리고 좀 더 거칠고 두드러지고 각진 형태의 크레스트,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리를 배우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림에서 잠깐 보여서 언급했지만 quadrate tubercle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intertrochanteric crest 있는 부분에 좀 더 두드러진 약간 사각 형태,
엄밀하게 말하면 사각 형태가 아니지만 우리가 형태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사각 형태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물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구조물을 quadrate tubercle이라고 명명합니다. angle of inclination, 경사각. 우리 몸의 구조물 중에서 경사진 구조물들을 표현할 때 inclin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angle of inclination은 피머의 바디에 대하여 피머의 헤드와 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 각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짐작이 안 되죠. 그림을 볼까요? 가운데 그림에서처럼 피머의 바디에 대하여 피머의 헤드와 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평균 126도 정도 됩니다. 이 각을 angle of inclination, 경사각, 기울기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머의 바디에 대한 헤드와 넥의 기울기 때문에 neck shaft angle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각이 더 큽니다. 그림 C에서 보면 3살 된 아이의 angle of inclination은 135도입니다. 그림 E에서 보면 old age에서는 오히려 그 각도가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ngle of inclination의 변화는 운동 범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torsion angle of femur. torsion이란 용어는 우리 몸의 구조물이 비정상적으로 꼬여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피머에서의 torsion angle은 꼬인다는 뜻보다는 비틀린 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을 보죠. 피머의 헤드와 넥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보면 헤드와 넥이 있고요. 그레이터 트로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머의 바디의 중심축의 수평선을 기준으로 헤드와 넥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2도가량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torsion angle of femur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리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torsion angle of femur의 존재는 피머와 힙본 사이의 힙 조인트, 즉 엉덩관절의 운동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피머의 프락시말 엔드의 여러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피머의 바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 형태의 롱볼인 피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인 포션인 바디, 단순하게 보이는 이 부위에도 수많은 근육들이 붙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원기둥 형태로 보이는 피머의 바디의 각 부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해부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구조물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피머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면 피머의 바디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또 손에 잡히는 것이 뒤쪽에 있는 거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리니아 에스퍼러, 거친 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거친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만일에 피머의 바디를 수평면을 잘라서 본다면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이지만 자세히 보면 뚜렷한 꼭지점이 있는 역삼각형의 기둥처럼 보입니다. 자른 절단면 아래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디를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그려놓으면 피머의 바디는 3개의 보드와 3개의 서피스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각 꼭지점은 삼각기둥이기 때문에 보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뒤쪽에 있는 보도는 리니아 에스퍼러라고 했었죠. 같은 표현으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posterior bord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터럴 쪽에 있는 레터럴 보더, 미디얼 쪽에 있는 미디얼 보더, 이렇게 삼각기둥의 세 보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개의 서피스가 구분되는데요. 있는 위치 그대로 이름을 붙이면 anterior surface, lateral surface, medial surface 이렇게 세 개의 서피스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피머의 바디는 삼각기둥 형태이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리니어 스페라, 포스티어 보드라고 했죠. 레터럴 쪽에 있는 레터럴 보드, 미디얼 쪽에 있는 미디얼 보드.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개의 서피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레터럴 서피스, 미디얼 서피스.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반대쪽에 있는 anterior surface. 이렇게 세 개의 보드와 세 개의 서피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태학적으로 구분을 하고 나서 각각을 설명하게 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리니어 에스페로, 거친 선은 단순하게 하나의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닥의 라인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습실에서 보는 뼈들은 워낙 오래전에 제작된 것이라 많이 닳아서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세 가닥의 라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라인은 리니어 스페라의 인터미디에이트 라인 또는 인터미디에이트 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실에서 진짜 뼈를 보거나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형뼈를 보면 라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양쪽에 있는 라인 사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미디에이트 라인의 바로 가쪽에 있는 이 라인은 리니어 스파라의 레터럴 라인 또는 레터럴 리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미디얼 쪽에 있는 이 라인도 리니어 스파라의 미디얼 라인 또는 미디얼 리지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세 가닥의 라인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근육과 페이샤가 부착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런 구조물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부착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착하기 때문에 리니어 에스페로는 단순한 한 개의 라인이 아니고 세 라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리니어 에스페라에는 다양한 근육들과 페이샤, 근막이 부착하기 때문에 복잡한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편 피머의 바디의 뒤쪽에 위쪽에는 눈에 띄는 두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하나가 글루테알 튜브러시티, 볼기근 거친 면입니다. 볼기근의 거친 면이 아니라 볼기근이 부착하기 위한 피머에 있는 거친 면, 튜브러시티라는 뜻입니다. 그림에서는 좀 밋밋하게 그려놓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실에서 보면 매우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볼기근은 글루테알 리전에 있는 근육들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엉덩이를 커 보이게 하는 근육인 글루티우스 맥시머스, 대둔근, 큰 볼기근의 일부가 부착하는 곳이 바로 글루테알 튜브러시티, 볼기근 거친 면입니다. 또 하나의 구조물이 팩티니얼 라인 또는 스파이랄 라인이라고 하는 선상 구조물인데요. 이는 레서 트로켄터에서 시작해서 리니아 에스페라 쪽으로 내려오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이름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위쪽 힙본에서 내려오는 팩티니어스라는 근육이 부착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냥 답답한가요? 답답하다면 동영상을 멈추고 앞 강의안을 들여다보면서 입으로 되새기길 바랍니다. 모르는데 동영상 시간이 지나간다고 학습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과감히 멈추고 앞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필요하면 책도 읽어야 합니다. 이제는 피머의 아래쪽인 로어 익스트리미티, 디스탈 엔드를 봐볼까요? 실제로 피머의 로어 익스트리미티를 양손의 손가락으로 잡으면 두 덩어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쪽 손에 하나씩 잡히는 덩어리를
컨딜, 컨다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관절 융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레터럴 쪽에 있는 컨딜은 레터럴 컨딜, 가쪽 관절 융기라고 하고요. 미디얼 쪽에 있는 컨딜은 당연히 미디얼 컨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컨딜에서 가장 도드라지고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레터럴 에피컨다일, 미디얼 에피컨다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컨딜의 위치를 가장 잘 확인하는 방법은 피머의 로어 익스트리머치를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두 개만 이용해서 쳐들면 이 두 손가락에 딱 잡히는 부분이 바로 에피컨다일, 에피컨딜입니다. 꼭 직접 해보길 바랍니다. 이 에피컨딜도 무릎 관절을 보강해주는 인대가 부착하기 때문에 도드라지게 형성된 것입니다. 피머의 로어 익스트리머치를 앞에서 보면 파텔라, 무릎뼈와 관절하는 매끈한 면이 있는데요. 이를 파텔라 서피스라고 합니다. 또한 피머의 로어 익스트리머치를 뒤에서 보면 두 컨딜 사이에 깊은 계곡과 같은 오목이 보이는데요. 이를 인터컨딜라 포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지 알겠죠? 이 컨딜과 이 컨딜, 두 컨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인터컨딜라라고 표현하고 그 구조물이 온폭 피해 있기 때문에 포사라는 표현을 써서 인터컨딜라 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봤을 때 두 에피컨딜 위쪽에서 리니아 에스퍼라 쪽으로 이어지는 두 라인이 보이는데요. 이를 각각 레터럴 슈프라컨딜라 라인, 미디얼 슈프라컨딜라 라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컨딜의 위쪽에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각각 미디얼과 레터럴 쪽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얼 컨딜에서 보면 위쪽으로 살짝 솟아오른 결절이 보이는데요. 이를 어덕터 튜버클, 모음근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다리를 어덕션 시키는 어덕터 머슬이 부착하는 곳입니다. 가운데 그림에서도 어덕터 튜버클을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화살 표시로 보여주는 부분은 아래에 위치하는 티비아와 관절하는 관절면입니다. 파텔라는 무릎 관절의 앞쪽에 위치하는 뼈입니다. 우리 말로는 무릎뼈, 옛 용어는 슬개골입니다. 파텔라는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뼈가 아닙니다. 이 뼈가 파텔라, 무릎뼈이고요. 파텔라의 베이스 쪽, 그림에서는 윗부분이죠. 여기에 붙는 근육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 대퇴사두근, quadriceps femoris가 붙습니다. 한글 용어로는 넙다리 네갈래근입니다. 아래쪽으로는 파텔라 리가멘트가 파텔라와 티비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파텔라 텐던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퇴사두근이 연속되어서 뼈에 부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텔라는 뼈의 종류로 따지자면 세사모이드 본입니다. 세사모이드 본은 힘줄이나 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뼈를 말하는데요. 대퇴사두근의 아래 부착 부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세에서 사이, 넓적다리는 그대로 있고 발과 레그, 즉 종아리 쪽을 들어 올릴 때 대퇴사두근이 파텔라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파텔라에 부착되어 있는 파텔라 리가멘트가 티비아를 힘껏 잡아당겨서 레그를 들어 올리는 무릎 관절의 익스텐션을 하게 해서 종아리를 들어 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직접 해봐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위해서 파텔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파텔라를 앞과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키페디아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우선 파텔라는 전체적으로 삼각형 모양입니다. 해부학 자세를 기준으로 역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를 베이스라고 하고요. 아래 꼭지 부분을 에이펙스라고 합니다. 파텔라의 앞면은 수직 방향의 줄 무늬가 보입니다. 이것이 앞면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파텔라를 들면 우선 베이스와 에이펙스,
앞면과 뒷면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오른쪽 사진은 파텔라의 뒷면입니다. 뒷면의 대부분은 맨들맨들한 서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는 피머의 파텔라 서피스와 관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즉 피머의 두 컨딜 앞쪽에 있는 파텔라 서피스와 관절하는 관절면입니다. 그런데 이 파텔라의 뒤쪽 면인 관절면을 자세히 보면 이 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된 관절면을 각각 facet for the lateral condyle of femur, facet for the medial condyle of femur 라고 명명합니다. 레터럴 쪽 facet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이처럼 파텔라의 뒤쪽 면에 양분된 관절면을 갖는 이유는 파텔라와 관절하는 피머의 로워 익스트리미티의 파텔라 서피스에도 이렇게 라인처럼 움푹 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피머의 파텔라 서피스도 미디얼과 레터럴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미디얼 컨딜과 레터럴 컨딜이 앞쪽에서 구분되는 경계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절하는 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피머와 파텔라 모두에서 미디얼과 레터럴로 나뉘는 구분선이 있는 형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텔라는 베이스와 에이펙스를 기준으로 위아래도 구분하고 세로 줄무늬가 있는 면은 앞쪽, 두 부위로 나뉘어진 맨들맨들한 관절면이 있는 쪽이 뒤쪽이 되겠지요. 관절면의 페이셋이 더 큰 쪽이 레터럴 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오른쪽 파텔라냐 왼쪽 파텔라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그, 종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뼈인 티비아와 피뷸라를 볼까요? 티비아는 우리말로 정강뼈라고 하고요. 한자어로는 경골입니다. 피뷸라는 종아리뼈라고 하고요. 한자어로는 비골입니다. 코뼈의 한자어인 비골과 발음이 같습니다. 이제는 티비아와 피뷸라를 정강뼈, 종아리뼈로 부르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볼까요? 티비아와 피뷸라는 모두 롱본입니다. 긴 뼈입니다. 따라서 피머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메인 포션인 바디, 샤프트와 위쪽 부위를 upper extremity라고 하고요. 아래 부위를 lower extremity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티비아 따로, 피뷸라 따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즉, 티비알 바디, 티비아의 upper extremity, 피뷸라의 lower extremity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각각 독립된 뼈에서 바디와 두 개의 익스트리머티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티비아의 upper extremity는 첫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큰 덩어리 같습니다. 따라서 가쪽과 안쪽으로 큰 융기를 각각 lateral condyle, 가쪽 관절 융기, medial condyle, 안쪽 관절 융기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것들이 위쪽에 있는 피머의 lateral condyle이나 medial condyle과 관절을 이룬다는 것을 짐작할 것입니다. 티비아의 upper extremity 앞면에는 튀어나온 거친 면이 있는데요. 이를 tibial tuberosity, 정강뼈 거친 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 바닥에 닿는 부위입니다. tibial tuberosity를 덮고 있는 피부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각질도 잘 생기고 색깔도 좀 더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tibial tuberosity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쉽게 만져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텔라 리가멘트, 파텔라 텐던이 부착하게 됩니다. 그림 C에서 뒤에서 본 모습에서 레터럴 컨딜의 뒤 가쪽에는 약간 페인 홈이 있는데요. 그곳은 피뷸라 헤드와 관절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피뷸라 헤드와 관절하는 부위 아래쪽에서 아래 안쪽으로 달리는 라인이 보이는데요. 그 라인을 솔리알 라인, 가자미 근선이라고 합니다. 솔리어스,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붙는 곳입니다. 다리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우선 솔리알 라인이 저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티비아의 어퍼 익스트리머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두 콘다일의 윗면은 고원지대와 같이 평평하게 보입니다. 이 부위가 피머의 로어 익스트리머티의 관절면과 관절을 하는 아티큘라 서피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각각 미디얼 컨딜과 레터럴 컨딜의 아티큘라 서피스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미디얼 컨딜과 레터럴 컨딜 양쪽의 윗면의 평평한 부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관절면 사이에 관절면이 아닌 공간이 보이죠. 그것을 인터컨딜라 에어리어라고 하는데요. 인터컨딜라 에어리어를 앞, 뒤로 나누어서 각각 엔티리어 인터컨딜라 에어리어와 포스티리어 인터컨딜라 에어리어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티큘라 서피스는 인터컨딜라 에어리어 쪽에서 약간 위로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를 각각 미디얼 인터컨딜라 튜버클, 레터럴 인터컨딜라 튜버클이라고 합니다. 피머와 티비아는 이렇게 바로 관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반달이라고 하는 연골판이 피머와 티비아의 관절면 사이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이 반달이라고 하는 메니스커스가 부착하는 부위와 그리고 두 뼈 사이를 잡고 있는 두 개의 인대가 붙는 곳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리에서 배울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티비아의 어퍼 익스트리미티에서 두 개의 컨딜, 윗면에는 두 아티큘라 서피스의 존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부위를 인터컨딜라 에어리어라고 부른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대와 반달이 부착하는 부위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대략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티비아와 피뷸라의 바디 부분을 살펴볼까요? 티비아와 피뷸라는 서로 막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막이 두 뼈를 꽉 잡아줍니다. 이 막을 인터오세어스 멤브레인, 뼈 사이막이라고 합니다. 이 막은 종아리의 앞뒤를 나누어주는 기능도 합니다. 자, 이제 티비아와 피뷸라의 바디 부분을 좀 더 살펴볼까요? 티비아와 피뷸라의 메인 포션인 바디 부분을 봐볼까요? 티비아와 피뷸라를 수평 방향으로 잘라서 보면 삼각 형태입니다. 즉, 피머의 바디에서와 같이 삼각 기둥인 것입니다. 그러면 금세 떠오르겠죠? 세 개의 보드와 세 개의 서피스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티비아를 봐볼까요? 티비아는 앞쪽 방향으로 향한 삼각형 형태입니다. 앞쪽에 있는 꼭지점은 앞쪽에 나와 있는 수직 라인에 해당하는 보더입니다. 이를 엔티리어 보더라고 합니다. 피뷸라 쪽에 있는 이 꼭지점은 레터럴 보더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가쪽에 있는 피뷸라와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에 의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오세우스 보더라고도 합니다. 위치적으로는 레터럴 보더입니다. 티비아의 안쪽에 위치하는 이 꼭지점은 미디얼 보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티비아의 바디는 세 개의 보더, 즉 엔티리어 보더, 레터럴 보더 혹은 인터오스 보더라고 했죠. 그리고 미디얼 보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연히 티비아도 세 개의 서피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에 맞추어 그대로 이름만 붙이면 됩니다. 미디얼 서피스, 레터럴 서피스, 포스티얼 서피스, 이렇게 말입니다. 피뷸라도 한번 봐볼까요? 피뷸라도 앞쪽으로 꼭지점을 낸 삼각 기둥 모양인데요. 앞쪽에는 이 꼭지점이 엔티리어 보더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미들 쪽에 있는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이 붙는 인터오세우스 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 뒤쪽에 있는 이 꼭지점은 포스티어 보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피뷸라는 엔티리어 보더, 인터오세우스 보더, 포스티어 보더로 구성되고 따라서 세 개의 서피스가 형성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피빌라의 엔티리어 보드와 인터오세우스 보드 사이에 있는 서피스를 미디얼 서피스, 그리고 엔티리어 보드와 포스terior 보드 사이에 있는 서피스를 레터럴 서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한 포스terior 보드와 인터오세우스 보드 사이에 있는 서피스를 posterior surface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라인을 medial crest라고 합니다. 보드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posterior surface에 있는 하나의 크레스트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습실에서 직접 피빌라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것입니다. 단편적인 그림만으로 미디얼 크레스트를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티비아와 피빌라의 바디는 동일하게 3개의 보드와 3개의 서피스를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티비아와 피빌라가 3개의 보드와 3개의 서피스를 갖는 이유는 보드와 서피스에 수많은 구조물들이 부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레이 어네토미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드와 서피스에 부착하는 수많은 구조물들의 이름을 적어 두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착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다리에서 전체적인 근육의 위치와 기능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너무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티비아와 피빌라의 메인 포션인 바디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아래쪽 부인 로어 익스트리머티를 한번 알아볼까요? 티비아와 피빌라의 로어 익스트리머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티비아가 미디얼 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미디얼 멀리얼러스, 안쪽 복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숭아뼈라고 부르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가쪽으로 피빌라가 레터럴 멀리얼러스, 가쪽 복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얼 멀리얼러스도 도드라지게 보이고 만져지지만 레터럴 멀리얼러스가 좀 더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이렇게 티비아와 피빌라의 로어 익스트리머티를 형성하고 있는 두 멀리얼러스는 매우 견고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소켓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아랫뼈인 테일러스, 목말뼈가 결합하여 발목 관절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목 관절, 앵클 조인트에 대하여서는 다리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타살본스, 발목뼈, 한자어로는 족근골이라고 합니다. 타살본을 그냥 타설스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발의 발목 관절과 뒤꿈치를 형성하는 뼈들인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타살본은 한 발당 7개의 뼈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타살본을 위에서 본 모습과 가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죠. 타살본의 구성은 가쪽에서 본 그림에서 테일러스, 목말뼈가 있죠. 위에서 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일러스, 목말뼈입니다. 그리고 우리 발의 뒤꿈치를 형성하는 캘커니어스, 발꿈치 뼈가 있습니다. 위에서 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간 위치에 나비큘라, 발배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쪽으로 큐보이드, 입방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살본에서도 가장 앞쪽에 배열하는 3개의 뼈가 큐네이폼, 쐐기뼈입니다. 이 뼈들은 안쪽에서 가쪽으로 순서대로 미디얼 큐네이폼, 인터미디에이트 큐네이폼, 레터럴 큐네이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7개의 뼈가 타살본을 구성합니다. 타살본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테일러스입니다. 이 뼈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발목 관절을 이루어서 우리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발목 관절은 티비아, 피뷸라, 테일러스 이 세 개의 뼈가 형성하게 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티비아와 피뷸라가 소켓을 만들고 거기에 테일러스가 끼어 들어가서 단단한 발목 관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리 강의 때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메타타살본, 발 허리뼈와 발가락뼈인 펠린지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한 뼈들은 메타타살본, 발 허리뼈입니다. 타살본과 펠린지스, 발가락뼈 사이에 위치하고 발등을 형성하는 5개의 뼈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뼈들이 펠린지스, 발가락뼈입니다. 엄지발가락은 2개, 나머지는 3개씩 모두 14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어서 양쪽 28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림에서도 봐볼까요? 먼저 메타타살본, 발 허리뼈를 보시죠. 안쪽에서 가쪽으로 순서대로 1번에서 5번까지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즉, 첫 번째 메타타살본, 두 번째 메타타살본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뼈들도 형태학적으로 분류하자면 롱본에 속합니다. 따라서 모든 메타타살본에서 가운데 메인 포션을 바디, 그리고 브락시말 쪽을 브락시말 엔드 또는 베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디스탈 쪽을 디스탈 엔드 또는 헤드라고 표현합니다. 실은 더 작아 보이는 발가락 뼈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14개로 구성되어 있는 펠린지스, 발가락 뼈를 보시죠. 각각의 이름을 붙이자면 프락시말 펠링스라고 하고요. 디스탈 쪽에 있는 뼈를 디스탈 펠링스라고 합니다.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발가락은 그 사이에 미들 펠링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로워 익스트리미티의 뼈, 다리뼈들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리뼈의 구성이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처음 보았던 다리뼈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였던 구성뼈도 또 뼈의 각 부위의 명칭이 이렇게 정리가 좀 되었을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리 강의에서 만나죠. 고맙습니다.